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셔널 갤러리 투어를 함께할 가이드 민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곳 내셔널 갤러리는 영국을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미술관 중 하나인데요. 런던에 오시면 볼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내셔널 갤러리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장소 1순위로 꼽습니다. 왜냐면 보통 유럽의 유명 미술관들은 그 나라 왕가가 소유하고 있던 작품들을 기본으로 설립이 되다 보니 자국 화가들 그림 위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파리 오르세의 경우 프랑스 사람이나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인상파 위주의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고요. 마드리드의 프라도는 스페인 출신의 화가와 스페인이 지배했던 나라의 화가 위주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 왕이 처형당하는 과정에서 왕가가 소유하던 작품들이 해외로 팔렸기 때문에 국가 소장 미술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갤러리는 개인의 기부와 영국 정부에서 구매한 작품들로 미술관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갤러리를 방문하게 되면 영국 화가 위주의 그림이 아닌 1250년부터 1900년대에 이르는 유럽의 다양한 작품들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미술관은 세계적으로 내셔널 갤러리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런던을 방문하셨다면 내셔널 갤러리는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인 거죠. 하지만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곳을 방문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술은 그 시대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나만의 스피드로 편하게 작품 관람을 하고 싶으신 분에게 제 투어를 추천드립니다. 미술을 잘 모르시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이 투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내셔널 갤러리의 탄생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역사적으로 영국은 유럽의 변방국가였지만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루어내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되죠. 하지만 오랜 시간 유럽의 패권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강한 축적을 쌓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비하면 문화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곳 내셔널 갤러리는 1824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수십 년의 차이를 두고 프랑스엔 루브르, 스페인엔 프라도 미술관 같은 곳들이 이미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죠. 왜냐면 힘은 내가 제일 센데 나보다 약한 나라들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깐요. 물론 1753년 설립된 대형박물관이 있었지만 대형박물관에는 해외에서 가져온 고대 조각상이라든지 오래된 동전과 같은 유물들 위주였고 회화 작품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회화 작품 위주의 국립미술관 설립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영국 의회에 안건을 건의합니다. 하지만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그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혁명 과정에서 영국 왕실이 소유하고 있던 작품들이 모두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팔려나갔기 때문에 루브르나 프라도 미술관처럼 왕가가 소유하고 있던 컬렉션으로 미술관을 쉽게 설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개인들이 나서는데요. 이때 영국의 유명 화가인 존 컨스터블의 후원자였던 조지 버몬트 경이란 분이 자신의 개인 소장품을 국가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홀웰 카라는 목사도 자신의 개인 소장품을 국가에 기부하죠. 이 두 분은 내셔널 갤러리에 작품을 기부한 최초의 인물들입니다. 이 두 분 덕분에 영국 정부에서 내셔널 갤러리 설립 안건을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미술관을 운영하기엔 작품 수가 적었습니다. 이때 내셔널 갤러리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 러시아 출신으로 영국으로 이민 와서 성공한 사업가였던 존 앵거스텐이라는 분이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은 엄청난 재산가이자 예술품 수집광이셨어요. 그래서 티치아노라든지 렘브란트, 루벤스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이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오스트리아가 영국에게 전쟁 부채로 갚아야 했던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돈으로 당시 시장에 나왔던 앵거스텐이 남긴 작품들을 살 수 있었고, 이때 구매한 작품들과 몇몇 개인들이 기부한 작품들로 내셔널 갤러리는 문을 열게 됩니다. 이때가 1824년인데요. 처음 내셔널 갤러리가 만들어졌을 땐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앵거스텐의 개인 주택이었던 8몰 100번지에 만들어졌다가 이후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문을 열 땐 38작품으로 시작했던 내셔널 갤러리가 지금은 약 2000점 정도의 회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작품 수가 많아짐에 따라 꾸준히 건물을 늘려나가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셔널 갤러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료라는 것입니다. 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실 건데요. 사실 미술관이란 게 생기기 전까지는 그림을 보기 위해선 내 집에 작품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지인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있는 작품을 봐야 했습니다. 아니면 성당에 가거나요. 하지만 소시민에게 값비싼 그림을 집에 걸어두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곳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미술관이란 걸 설립할 때 일반 대중들도 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좀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에게도 개방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어린이들은 반드시 부모나 하인 혹은 모모와 함께 와야지만 관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아이들은 인이나 부모도 없고 부모도 바빠서 같이 올 수가 없다 보니 그림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까지도 그림을 볼 수 있게 파격적으로 어린이도 혼자서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에 있어야지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차례 다른 곳으로의 이전 건의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이곳에 남아 영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의 교육센터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셔널 갤러리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역사를 알고 그림을 보신다면 그림 관람이 좀 더 즐거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